안녕하세요. 창업 어디까지 알고 있니? 창어알 프로그램 진행자 정하진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일어나서 샤워를 하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뭔가 혈액순환이라는 단어가 떠올랐고, 혈액순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거나, 뭐 건강 영양제를 먹거나, 뭐 등등등.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켜고, 바쁘게 막 준비하고 출근하고, 뭐 학교로 가고 이러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그 바쁜 시간을 활용해서 혈액순환을 시킬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잠자는 침대 위에서 침대가 뭔가 좌우로 아니면은 상하로 침대가 이렇게 움직이면 어떨까? 그럼 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그 혈액이 순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해봤어요. 뭐 어쨌든 여러분의 엉뚱한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돈이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창업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게스트로 초대한 분들도 좋고요. 또, 이 채널을 보시는 분 중에 같이 이야기를 또 나누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네,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저랑 2020년도 작년이죠. 온라인으로 만났는데, 한종호 대표님을 여러분께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 한종호 대표님과 함께 어떤 창업을,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지, 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등등등, 또 어떤 것들이 또 고민인지 등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한종호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정오라고 합니다. 네. 지금 예비 창업 준비 중이고요. 그렇습니다. 대표님 지금 굳었죠? 네. 잠깐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네. 진짜 편한 사이잖아. 저도 지금 한 7, 8개월 만에 뵙는데, 네. 오늘 처음 뵀는데, 얼굴이 너무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사이에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화나신 건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또, 숨은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편안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짧게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신지, 뭐 등에 대해서 한번 좀 본인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제가 원래 한 5년 정도 취미로 하던 낚시를 하는 과정에서 네. 이런 제품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를 네. 머릿속에 있던 거를 작년에 한번 그냥 만들어 봤다가 그게 네. 지금 도전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준비 네, 중인 네. 게. 아직도, 네, 몸이 안 풀리신 듯. 이제 좀 진행하면 편하게 이야기 나누실 것 같아요. 원래 하던 일이 있으셨잖아요. 네네. 네, 원래 하던 일은 어떤 일이셨죠? 저는 한 17년 동안 휴대폰 대리점을 했었는데요. 네. 그것도 하고 다른 장난감 가게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지금 하다가 장난감 가게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지금 휴대폰 가게는 네. 지금 경기가 별로 좋지가 않은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 그 일에서 몰두하고 올인하기 위해서 좀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네. 휴대폰 대리점은 일단은 접었습니다. 네. 네네. 사실 10년 넘게 예. 휴대폰 대리점을 하시다가 그 일을 내려놓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렇죠? 제가 우리 한정호 대표님을 처음 만난 게 시흥 창업센터 네네. 그 교육 멘토링 그런 네네. 프로그램에서 뵀잖아요. 일반 창업인가? 실전 창업? 실전 창업이죠. 네, 네. 시흥 창업센터에 제가 갔는데 이제 여러분의 대표님 계셨고 대표님을 만났는데 사업 계획서 한 장으로 신청을 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휴대폰 대리점도 한 10몇 년 하시다가 갑자기 사업 계획서 한 장, 그리고 또 갑자기 또 막 낚시해서, 네. 어쨌든 뭐 스토리가 되게 다양해서 저 되게 호기심이 갔던 대표님 중에 한 분이셨거든요. 한번 어떤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만났는지 한번 좀 대표님이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시흥산업진흥원에서 작년 2020년도에 네. 실전 창업이라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시흥산업진흥원의 최복균 매니저님께서 네. 제가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네. 저보고 실전 창업 거기에 공모를 좀 계속 해보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런 게 사업이 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분께서 계속 얘기를 하시고 도움을 주셔가지고 거기에 네. 공모를 했는데 네. 좀 운이 좋게 네. 좀 좋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네. 이제 그쪽으로 이제 점점
사업화를 준비를 하는 거죠. 아, 도대체 어떤 아이템이에요? 낚시는 얘기하셨는데 어떤 낚시에 관련된 아이템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평균적으로 지금 그 한 4년, 5년 전부터 도시여부라는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네, 낚시 인구가 폭발적으로 지금 늘고 있는데 그렇죠. 이 낚시라는 게 굉장히 여러 부류의 낚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폭발적으로 늘은 낚시는 네. 생활 레저 낚시라고 해서 쭈꾸미, 갑오징어 이런 종류의 낚시가 폭발적으로 늘은 거예요. 다른 일반적인 낚시들은 그럼 아직도 생활 레저 낚시 말고 또 어떤 종류들이 있어요? 낚시도? 민물 낚시라는 게 아하. 있고 바다 낚시에서는 갯바위 낚시라든가 아하. 뭐 우리가 이제 방송으로 보는 뭐 참치, 뭐 대방어, 부시리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 그 중에서 생활 낚시라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유일하게 얘기하는 게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를 생활 낚시라고 하죠. 쭈꾸미, 갑오징어. 누구나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낚시가 거의 초보도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낚시. 그건 이제 생활 낚시. 네, 생활 레저 낚시라고 하는 게 그걸 지칭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낚시를 저도 좋아하는 편인데 네. 하다 보니까 참 이건 이렇게 만들면은 정말 더욱더 초보자분들이나 일반 분들도 기존에 낚시하는 것보다 정말 좀 잘 잡고 많이 잡고 더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그런 제품이 한 3년 정도 기다려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낚시인가요? 낚싯대? 아니요. 그 미끼예요. 아, 미끼? 네. 이제 우리가 쭈꾸미 갑오징어를 잡을 때 쓰는 미끼를 가짜 루어 미끼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애기 바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애기 바늘이 한 15년, 20년 동안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좀 이렇게 좀 만들면 안 되나. 제 느낌에서는 지금 시대가 지금 5 시대를 가고 있는데 네네. 낚시는 2G에서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게 좀 다른 방법, 디자인만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기능도 들어갈 수 있는 미끼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만들면 좋겠는데 해서 안 나오길래 네. 제가 그거를 갖다가 좀 취미 삼아서 만들다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생활 레저 낚시에 필요한 루어 미끼 네네. 중에 애기 바늘을 네네네. 아이템으로 해서 지금 사업화하고 계신 거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갯바위 낚시 같은 경우는 갯바위에 앉아서 하는 낚시를 갯바위 낚시라고 하나요? 보통 이제 갯바위라는 게 말 그대로 갯바위에서 하는 네. 그 낚시인데 우리가 이제 낚시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 가장 낚시꾼들의 마지막까지 제일 우리가 낚시의 그 수준? 네, 최고 난이도라고 하는 갯바위 낚시를 들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고 일반 분들이 접하기에는 네. 갯바위 낚시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선상 낚시를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갯바위나 일반적인 뭐 방파제나 이런 데서 많이 잡지 못하는 그런 낚시에서 일반 사람들이 가가지고 재미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네. 선상 낚시 배를 타고 네. 가까운 데를 다니면서 네. 누구나 잡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돌아다니는 낚시 중에 지금 하고 있는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가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 그 미끼를 만들어 본 거죠. 근데 이게 수요층이 원체 많아가지고. 네. 뭐 일반 생활을 누구나 할 수 있는 낚시니까. 그렇죠. 예, 수요자는 많겠네요. 네네네. 그럼 대표님, 아이템은 애기 바늘? 네네. 애기 바늘. 실제로 팔릴 때도 애기 바늘을 검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애기 바늘을 검색하면은 네. 뭐 국내 제품, 중국, 일본 이런 제품들이 온라인상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모든 바늘들이 좀 획일화돼 있어요. 거의 같은 모양과 같은 그림 그리고 약간의 변화들이 좀 있는 것밖에 없고 뭔가 혁신적인 게 없다라는 거죠. 네, 저는 아직. 제가 느끼기에는요. 드디어 이제 우리 한정호 대표님이 낚시 바늘, 애기 바늘의 어떤 혁신을 좀 이루는 뭐 혁신까지는 아니지만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애기 바늘이 전에는 이 개발이 되기 전에 또 다른 애기 바늘로 네네. 쭈꾸미와 오징어를 뭐 어느 만큼 낚을 수 있었는데 대표님의 아이템인 이 애기 바늘로는 얼만큼 더 잘 잡을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작년에 제가 이거 테스트용으로 만드는 걸 가지고 네. 여수에 가가지고 네. 낚시를 한번 배를 타고 낚시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여수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 삼촌하고 저하고 네. 배 전체 이렇게 쫙 테두리를 둘러서 있다 그러면 20명이 아침 7시에 다 같이 그 낚싯바늘을 다 들이우고 내려놨는데 한 배에? 네, 한 배요. 20명이 이렇게 써가지고 낚시를 합니다. 네. 뭐 선상 네. 낚시가 보통 기본 한 20명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근데 네.
아침 7시에서 8시까지 그날 조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다고 이제 선장님이 네. 다른 그 애기 바늘을 쓰지 말고 다른 걸 써보라고 이렇게 방송까지 한 그날인데 아, 네네네. 제가 저하고 저희 삼촌한테 이 테스트용으로 이거 얼마나 잡힐지 궁금해서 그걸 썼었는데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신 거죠? 그렇죠. 네.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뭐 전체적인 테스트 결과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쭈꾸미 갑오징어 네. 잡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일본의 요질이라는 애기를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 그 배에서도 거의 대부분 다 요질이라는 애기를 사용을 우리 하셨는데 홍보해주는 것 같아요, 요질이. 아, 요질이라고 하지 그렇진 말고, 이거 않습니다. 땡땡 해줄까요? 별로 홍보 근데 안 해주고 싶어. 아니에요. 제품이 가장 좋다고 지금 현재 모든 낚시하시는 분들이 네. 그렇게 느끼는 바늘을 다 쓰고 계셨는데 네. 그때 제 옆에서 이제 부자지간이 아들하고 네. 아버님 네. 그리고 저희 삼촌분 옆에 이제 네. 또 다른 분들도 다 요질이라는 걸 쓰는데 저는 제 제품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었는데 7시부터 8시까지 한번 그걸 봤어요. 근데 1시간 동안? 네, 1시간 동안 얼마나 잡히느냐를 네, 봤는데 네. 제 옆에 부자지간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2마리를 잡고요. 네. 1시간 동안. 네. 그리고 저희 삼촌 옆에서 계셨던 분이 요지리를 가지고 3마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1.5배. 네, 근데 제가 그 7시에 제 제품을 가지고 총 18마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저희 삼촌이 13마리를 잡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배에서 안 나오는데 네. 선장님이 이게 너무 안 나오는데 너무 이상하니까 선장님이 그 배를 멈춰 세우시고 나오셨어요. 이게 뭐냐. 지금 어떤 거 사갖고 오셨는지 그래서 저희 삼촌이 되게 네. 좀 흥분하셔가지고 네. 조카가 이번에 시흥산업진흥원에서 이제 특허까지 내가지고 네. 최우수상 받은 걸 오늘 테스트를 하러 나왔다. 근데 선장님이 딱 보시더니 처음에 이게 뭐냐고 하다가 어떤 방식을 딱 보시더니 와, 왜 이 간단한 거를 왜 안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나오자마자 100개 거기 사무장으로 계시는 분하고 네. 100개씩 200개 보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날 활송도라고 해서 쭈꾸미 갑오징어들이 이렇게 꽉 물지 않는 그런 날에는 네. 이게 낚시를 들이우다 보면은 네. 이게 쭈꾸미 갑오징어가 거기를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를 전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촉이 네, 느껴지지 않는. 오지 않을 때. 네. 그러면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올라왔는데도 챔질이라는 걸 하질 못하고 그리고 물었을 때 챔질을 좀 세게 해야 잡히는 건데 네. 그걸 모르시니까 네. 천천히 챔질을 하니까 다 쭈꾸미 갑오징어는 다 도망을 가버리죠. 근데 제 제품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더라도 그냥 살짝 챔질을 하다가 이게 뭐가 걸리면 묵직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냥 그때 땡기면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저도 그 1시간 동안은 제가 쭈꾸미 갑오징어가 물었다고 느끼고 땡긴 거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살짝 땡겨보면 물려 있는 거예요. 계속. 네네.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대표님의 말씀대로라면 네. 거의 2배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은 한두 마리, 두세 마리 잡을 때 10마리를 훨씬 넘는 네, 그런 18마리. 정도로 효과가 크다라는 건데 네. 도대체 그 제품은 지금 나왔나요? 아니면 판매가 되고 있나요? 아니에요. 언제쯤 나오나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정부에서 하고 있는 예비창업이라는 걸 지금 공모전 거기에 응모를 해놨는데 네네. 그게 진행이 되고 하면은 네. 빠르면은 올해 가을 쭈꾸미 갑오징어 시즌이 될 때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을쯤이 쭈꾸미와 갑오징어가 잘 낚이는 시기인가요? 모든 낚시에 이제 제일 많이 성수기. 잡히는 성수기라고 할 수 네, 네. 있는 곳이 9월 달이에요. 9월. 그리고 쭈꾸미 갑오징어, 특히 쭈꾸미 같은 경우는 9월 달까지가 8월 말까지가 금어기예요. 5월 달부터. 그래서 9월부터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9월, 10월, 11월까지는 서해안, 네. 그리고 남해안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보통 2월, 3월까지도 낚시가 계속 진행이 되죠. 네. 네. 어떻게 보면은 도시어부라는 프로그램 하나로 인해서 그렇죠. 낚시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그리고 남편이나 남자들이 낚시를 갈 때 아내나 가족들이 굉장히 싫어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 방송 채널 하나로 인해서 바뀌었다고 그래요. 네네. 오히려 아내들이 같이 낚시를 따라간다거나 네네. 그리고 뭔가 또 더 재미있게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다라고 저는 좀 들었는데 어떠세요? 그 채널 도시어부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실제로 느끼신 제가 부분이 느끼기에는 있다면? 이제 도시어부라는 프로그램이 네. 이 일반 분들이 낚시를 쉽게 접할 수 있게끔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네. 제가 볼 때 낚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해도 네. 그게 전체 낚시가 늘었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아하. 그 중에 네.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초보자도. 그것도 있고 네.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나 네. 그 학생들, 애기들 뭐 이렇게 젊은 어린 친구들이 낚시를 하려고 그러면은 한 세네 가지 정도의 거부감이 있어요. 첫 번째적인 게 일반 낚시들 같은 경우 미끼, 생미끼라고 해서 뭐 지렁이를 갖다 직접 그거 만져서 너무 힘들어요. 바늘에다 꽂고 이렇게 타는 거를 음. 여성분들도 잘 못하고 맞아요. 예, 그리고 낚시라는 게 그 일반 낚시들 같은 경우는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하는데 네. 그 기다리는 거를 원래 낚시하던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지만 여성분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기다림이 지루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세 번째적인 거는 대상 어종이 물었을 때 그 네. 잡기가 좀 애매해요. 타이밍을 몰라서. 아니, 이 물고기를 만약에 그 뭐 우럭이나 네. 광어를 잡는다고 해도 네. 그게 막상 걸리면 자기가 네. 손으로 직접 잡지를 못합니다. 일반 여성분들도. 낚였는데 그거를 그거 어떻게 하질 잡는 못해요. 거. 네. 맞아. 그거를 어떻게 하질 못하는데 네, 네. 쭈꾸미 갑오징어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라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애기 바늘이나 애자 바늘이라고 해서 이 쭈꾸미 갑오징어를 잡는 이 바늘은 네. 첫 번째적인 거는 미끼를 가짜 미끼이기 때문에 그 네. 자체에 미끼를 끼지 않아도 된다. 네, 지렁이나 이런 걸 일체 만질 필요가 없어요. 네. 두 번째적인 거는 쭈꾸미 갑오징어는 우리가 얘기할 때 소위 마리수 낚시라 그래서 오래 안 기다려도 된다. 네, 누구나 해서 누구나 잡을 수 있는데 뭐 많이 이제 서해안 같은 경우 뭐 홍원항이나 네. 영목항, 오천항 뭐 이런 데가 이제 쭈꾸미 갑오징어의 메카라는 항구인데 네. 그런 데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도 종일 낚시로 가게 됐을 경우 많이 잡을 때는 한 4,500마리도 잡아봤으니까 진짜. 일반 초보분들이 만약에 네. 한 번 못 잡아도 종일 낚시 가서 한 50마리 이상은 잡는 낚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와. 기다림이 없죠. 네, 기다림이 없다. 이제 넣어놓고 나면 또 네. 잡히고. 네네네네. 뭐 그 정도. 계속 속도로. 올리는. 우리가 이제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건 낚시 같지가 않고 조업 같다. 그래서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쭈꾸미 갑오징어 이제 두 종류, 뭐 문어라든가 뭐 이런 건 다 마찬가지지만 네. 보통 비린내가 나지 않고 그러니까 먹기가 간단하고 편하고 그리고 그 바늘로 잡았을 때 네. 손을 잡지 되지 않고도 이렇게 톡 쳐주면 그 물통으로 쏙 빠져나와요? 들어가요. 아니 쏙 들어가요. 그냥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여성분들 뭐 어린 친구들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페인 포인트가 없네. 어려운 게 없네. 어려운 게 없죠. 그냥 물때만 좀 맞춰가지고 해서 남들이 하는 장비만 다 해소하면 네. 잘하는 사람이 한 뭐 100마리를 잡았다 그러면 못하는 분들도 네. 한 30마리 이상은 잡아요. 근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 정도 잡아도 굉장히 재밌어 하죠. 30마리 잡아서 냉동고에 넣어놓고 거의 한 6개월 동안은 먹을 수 있겠는데요? 30마리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런가요? 4,500마리는 잡아요. 워낙 배포가 크신 분이라서. 네. 막 또 다른 지인들한테도 많이 선물하셨겠네요. 400마리 잡으면 혼자 어떻게 다 먹어? 저는 근데 네. 이 뭐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도 좋아하긴 하는데 네. 다른 낚시들도 좀 잘하는데 좀 네. 아이러니할 정도로 그 해산물을 즐겨 먹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네. 잡으면 네. 거의 다 좀 나눠주는 편입니다. 네. 저도 좀 꼭 기억하셨다가 다음엔 좀. 제가 꼭 드릴게요. 저도, 네. 네. 어쨌든 우리 한정호 대표님은 이제 경기 컨텐츠 진흥원이라는 네네. 정확하게 명칭이 네. 그리고 그쪽에서 또 센터를 시흥 쪽에 시흥 네. 창업센터를 또 네. 구축을 했고 네. 저도 그 개소식 할 때 갔었는데요. 네.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네. 아마 또 대표님이 또 시흥 창업센터에 또 일부러 또 신청하신 계기가 있으실 거예요. 네네. 그렇죠. 어떤 부분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금 이 애기 바늘이라는 건 거의 소모품인데 네. 그 애기 바늘이 제가 뭐 10몇 년 전부터 할 때만 해도 중국산 애기가 보통 개당 한 300원, 500원 하던 게 한 네. 4년 전에 일본의 요지리라는 회사가 개당 8,000원이라는 금액을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이 가격으로 그게 출시가 됐는데 이게 그 당시에 국내 품절이 됐어요. 네.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거예요. 너무 비싸서 못 쓰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너무 잘 잡힌다라는 소문이 도니까 소비자는 지갑을 여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거를 궁금해서 사보려고 했는데 네. 못 사가지고 네. 중고를 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중고 때 좀 비싸게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중고가 새거의 2배가 넘는 가격이었으니까. 근데 막상 해보니까 기존의 중국산하고 틀리게 잡혀요? 더 잘 잡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야, 이거 틀리구나. 비싼 이유가 있었네. 네, 뭐가 틀린가 이래서 보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 이후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네.
이게 소모성이다 보니까 좀 비싸요. 좀 많이 부담스러워요. 한 시즌에 보통 애기 바늘 한 100개 이상을 쓰는데 아하. 개당 8,000원이면은 그냥 80만 원어치를 이 바늘로 소비한다라는 네. 게 부담이 없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 센터에 예, 가신 작년에 제가 이제 이 애기 바늘이 기존의 것들이 좀 이렇게 하면 좀 잘 잡힐 것 같은데라고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저희 그 가게에서 제가 나무젓가락 이렇게 본드로 막 붙여가지고 이렇게 깎아가면서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또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 아는 지인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산업진흥원에 가보면 3D 네. 프린터를 무료로 네. 쓸 수 있게끔 해준다. 그래서 네네네. 거기를 찾아갔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가서 이거 좀 3D 프린터로 이거 좀 뽑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그거 모르는 상태에서 네. 그럼 프로그램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래서 아까 최복규 네, 최복규 매니저님을 매니저님이 만나신 거군요. 네. 좀 황당해서 이거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여기다 꽂고 뽑으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 어디서 뽑냐 그랬더니 그거는 컴퓨터 그 3D 프린터 설계를 하시는 분한테 의뢰를 하셔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아시는 형님이 네. 그 일을 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런 모양으로 좀 형님 좀 한번 설계를 만들어보고 좀 싶다. 네,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근데 시간이 설계. 날 때 그걸 해주시겠다고 해서 그걸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그 산업진흥원에 그거를 프로그램을 들고 갔더니 네, 하루에 프린터를 2개를 한 사람이 2개까지 쓸 수 있는데 네, 애기 바늘이 그 한 프린터에서 3개를 만드는데 네. 한 5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뚝딱 하고 나오는 게 네. 아니었어. 6월 달에 그거를 갖다 이제 생각을 했더니 9월 시즌까지 하면은 네. 매일 같이 가면 네. 100개는 만들겠다. 이제 그 생각으로 매일 다녔던 것 같아요. 거기를. 그랬더니 거기 산업진흥원의 최복균 매니저님이 네, 매일 와서 뭘 만들고 있는데 네.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매니저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뭐 만드시려고 그러냐고. 맨날 출근하고. 네. 와서 오전에 그거 꽂아놓고 네. 오후 한 5시쯤 가서 제품 뽑아오면 그걸 또 이제 사무실에서 깎고 네. 또 거기다 제가 생각하는 그 부품들을 갖다 붙여보고 만들고 그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100개만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했던 건데 최복균 매니저님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고 시흥 산업진흥원에서 그 실전 창업이라는 네. 그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공모전이 있다고 그래서 네. 그걸 한번 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정우 대표님이 그 핸드폰 대리점 네네. 하다가 네. 또 본인이 좋아하던 취미 활동에서 네. 벗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취미 활동을 뭐 다양하게 하는데 그냥 취미로만 하는 거야. 근데 우리 대표님은 거기에서 이 애기 바늘을 쭈꾸미 오징어 낚시 애기 바늘을 기존에 사용하던 것보다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하나 가지고 네네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시흥 창업센터에 3D 프린팅 기회가 있다라는 걸 알고 갔다가 100개를 만들려고 하니까 굉장히 꽤 많은 시간 네.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 한정호 대표님이 보인 거야. 그쵸, 매니저님한테요. 그래서 결국은 또 그게 정보 지원 프로그램 실전 창업이죠. 네. 이렇게 저랑 또 만나게 된 인연이 된 계기였었네요. 그 많은 분들이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죠. 창업을 준비할 때 자기 자본금으로 시작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네.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창업 생태계에서는 정부 창업 자금 자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프린트로 뽑아보면 종이 A4 용지를 한 10장이 넘을 네네. 만큼 뭐 100 몇십 개가 되거든요. 뭐 지자체별로, 기관별로 뭐 등등등. 그래서 창업을 혹시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정보 검색을 통해서 특히 뭐 K-스타트업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어떤 뭐 진흥원이나 창조 혁신 센터나 뭐 등등등 검색을 하시다 보면 아니 뭐 간단하게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 창업 지원 프로그램 뭐 이런 거 검색하시면 엄청 많이 여러분들이 서칭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에 이번에 또 도전을 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은 실전 창업에서 또 그 받았던 것들이 있잖아요. 지원받았던 것들은 어떤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최복균 매니저님이 네. 그런 게 있는지 실은 처음에도 몰랐는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한번 해보라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처음에 이제 11명을 뽑는 거기에서 너무 운이 좋게 1등이 됐죠. 11명 중에 1등. 네. 11명 이제 뽑혔는데 그중에 이제
너무 운 좋게 1등이 돼가지고 그 실전 창업 거기에서 지원금을 좀 받아서 네. 그때부터 또 더 이제 좀 엉성하게 만들었던 거를 네. 이제 멘토님도 만나 뵙고 이렇게 전문가분들 만나 네. 뵈면서 네. 상품화 시키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점점 네. 이렇게 만들면 더 좋고 이렇게 만들면 더 좋고 그렇게 계속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창업자분들은 나의 아이디어나 생각을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네네. 뭐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MVP라고 네.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 보면 내가 예상했던 대로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아, 예, 맞습니다. 모든 경우가. 네. 그래서 버전 1, 버전 2, 버전 3 지금 몇 번째? 몇 번을 한번 실험 테스트 해보신 것 같아요? 그 제가 처음부터 만들었다 그러면 지금 최종적인 거는 아닌데 네. 지금도 최종은 아니에요. 예, 설계를 한 14번을 바꾼 것 같아요. 14번. 모양이 네.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했던 게 지금 최종적으로 비슷한데 모양이 완전히 틀려요. 네. 처음에 시작했던. 그 14번이 바뀐 그 기간이 네. 총 어느 정도 되죠? 거의 지금까지 잡으면 거의 한 8, 9개월 되죠. 8, 9개월. 네. 혹시 중간에 네네. 아, 이게 끝이 나기는 할까? 뭐 이런 물음표를 스스로에게 던진 적은 없으세요? 끝이 난다기보다 네. 그냥 재밌어요. 아, 과정이 힘들다는 느낌보다 재밌으셨군요. 아예 재밌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그 과정들이 힘들다기보다는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진행형이지만 지금도 그냥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네네. 돈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지금 지원을 또 예비 창업 그 지원을 했는데 네. 열심히 하고 그러면 네. 정부에서 지원을 좀 해주시지 않을까 바람이. 사실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프로그램이 K-스타트업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대표 프로그램이기도 하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가 끝나고 나면 초기 창업 패키지 뭐 등등등 해가지고 네. 이제 네네. 착착착착 이어져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예비 창업 패키지 심사를 하고 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지원금이 있어요. 혹시 대표님이 원하는 지원금 규모는 어느 정도였어요? 전 최대입니다. 최대 1억? 네. 모두가 1억 지원금을 뭐 다 받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감안해서 좀 나누는 거죠. 예. 네. 많은 창업자들 나누는 건데 우리 한정호 대표님은 운이 좋게도 네. 시흥 창업센터에서 실전 창업을 프로그램을 또 아주 성공적으로 수료를 했기 때문에 예비 창업 패키지의 서류 평가가 면제가 됐죠. 예, 면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제 중요한 의미 있는 정보 검색을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이 창업하는 데 도움을 좀 받으시고 네. 그리고 또 사업화 자금으로 지원을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 한정호 대표님처럼 실전 창업에서 필요한 교육들, 네네. 멘토링 뭐 등등등 사업에서 작성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셨잖아요. 네네. 어떤 게 가장 의미가 있으셨어요? 프로그램에서 실전 창업. 일단은 저는 제조라는 거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제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쓰는 법, 원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그 전문가분들에게 멘토링을 받을 때 와, 이게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거구나. 근데 정말 제가 전혀 몰랐던 부분들을 굉장히 네. 많이 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이렇게 다른 분들도 정부 지원 사업 그런 교육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막연하게 내가 뭘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네. 이 프로그램 한번 들어보시면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네. 결석 안 하고 꼬박꼬박 참여하셨어요? 아, 요즘 한 번도. 아, 결석한 건 장학생으로. 네. 사실 그 교육 프로그램이랑 멘토링 프로그램들 안에서 예전에 창업자분들은 뭐 내 자본금만 있고 아이템 있으면 그냥 창업을 했죠, 바로. 사업을 네네. 시작했는데, 사실 지금 2021년,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창업자분들은 혼자 창업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죠? 네네. 그리고, 워낙 그 경쟁이 아주 뜨겁잖아요. 네네. 뭐 애기바늘 하나에도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을 것이며 네. 우리가 물을 한 잔을 마셔도 차를 한 잔 마셔도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르는 걸 또 힘들어하는 선택 장애 증후군까지 앓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시대의 트렌드는 어떤지 또 내가 지금 뛰어들려고 하는 이 산업 시장은 또 어떤지 그리고 또
뭐 내가 기술적으로 또 부족하다면 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혼자 하지 말고 예, 진짜 전문가들과 함께 그리고 네. 또 동료들과 함께 그때 만났던 대표님들하고도 어떻게 연락 계속 나누세요? 네, 저는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창업 실전 창업 3기 분들. 3기 분들 네. 뭐 저도 같은 팀으로 네. 멘토링을 해드렸지만 그때 뭐 가수용기 포장 네. 기계 만드시는 분도 있었고 네네. 그리고 또 반려묘, 네네. 반려견 고양이나 또 강아지들이 집안에서 뭔가 전선을 뜯거나 막 이래가지고 네네네네.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또 그런 제품을 만드는 네. 대표님도 있고 또 어떤 분 있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네. 그 소독이 되는 지금과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에 음. 엘리베이터 안에서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그 소독 작용을 하고 그리고 네. 그 버튼이라든가 이런 걸 누르지 않고 우리가 비대면으로. 네, 비대면으로 말로써 그런 부분들을 하는 네. 그런 사업도 있었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창업에 대한 도움도 받으셨지만 다른 창업가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네. 또 다른 대표님들은 또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면은 그분들이 결국은 대표님의 인프라가 될 거예요. 네네. 네. 나중에 대표님이 누군가의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그분들한테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네. 그죠. 결국은 우리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과의 연결, 기계와의 연결, 또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한번 요번에 이제 그 실전 창업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또 그 다음 또 프로그램으로 또 연결이 됐잖아요. 네네. 아마 예비 창업 패키지 이제 최종 꼭 합격하시기를 제가 감사합니다. 같이 함께 응원할 거고 그 프로그램이 또 만료가 되면 또 그 다음 또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네네. 이게 정부 지원 관련해서는 이제 메일링을 계속 받게 되실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대표님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은 취직을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대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스타트업이 됐든 대부분의 그 진로가 취업이라는 길로 가게 되는데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표님은 스스로 뭔가 창업을 네네. 하셨던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20대까지는 저도 직장을 다녔던 것 같아요. 직장을 네. 다녔었고, 네. 그러다가 나이가 딱 30이 됐을 때 어떤 사업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그 가게를 좀 해보고 싶다. 제 친구들이 이제 그런 일을 좀 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휴대폰 가게를 해보고, 네. 또 매장도 막 여러 개 내보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저는 좀 제 성격이 좀 다른 거 해보는 거에 도전이 좀 많아요. 성격 자체가 그런 것 같은데, 휴대폰 가게 한 6년, 7년 하다가 네. 여행사도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네, 홍대에. 한 가지만이 아니군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PC방도 겸하는 거죠. 네. 뭘 그만두고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아하. 여기 이제 안정화되면 또 하나 해보고.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뭐 그 일 말고도 이제 장난감 가게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일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가장 해보고 싶은 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에 가장 좋아하는 게 낚시인데. 낚시. 근데 지금 어떻게 계기가 돼서 이게 창업이 돼서 네. 정말 돈도 벌면서 네. 이걸 계속 발전시키면서 한다 그러면 정말 제가 꿈에 그리던 뭐 어떤 직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대표님은 취업이라는 길 말고 네. 진짜로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네네. 길 네. 그리고 또 내가 행복한 길 그런 네네. 쪽으로 좀 집중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애기반을 네네. 혹시 회사 이름도 있나요?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네. 엔터 피싱이라고 해서 엔터테인먼트 피싱. 뭐 피싱과 관련된 모든 걸 다 네. 하시겠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뭐 엔터테인먼트 낚시 정도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이제 낚시를 어렵게 받아들이는 것보다 네.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레저 정도의 엔터피싱이라는 네. 그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사업을 지금 진행하시면서 어려움? 아니면 고민? 뭐 이런 거 있으시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워낙 잘하고 계시지만. 이게 네. 제조다 보니까 일반 분들이 어떤 창업에 대한 생각을 하거나 했을 때 여러 분야 중에서 네. 제조가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제조를 하셨던 분들은 무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저 같은 경험이 경우에는 있으니까. 제조라는 것 자체가 경험 자체가 없으니까 계속 무엇을 할 때마다 다 처음 걷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금형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이제 접해보고 네. 그리고 뭐
저번에 제가 좀 어떤 공장에 갔다 어떤 제품을 네. 갖다가 하려고 갔더니 뭐 CNC라고 해서 뭐 레이저 가공 뭐 아, 처음 보는 것들이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죠. 처음 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네네. 근데 좀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부딪혀야 네.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기도 하고요. 근데 뭐 힘들다는 단어는 별로 이렇게 느껴짐이 없고 뭔가 재밌죠? 계속 도전하고 즐기고 있다는 네.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네요. 힘들지만 재밌어요. 그럼 대표님이 이 애기 바늘로 네네. 엔터피싱이라는 회사를 네. 운영하면서 한번 목표를 아마 잡아보셨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회사는 한번 만들고 싶다라는 어떤 그 목표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그래도 제가 현재 애기바늘 시장을 네. 갖다가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가 1년에 한 그치. 1,200억대 시장이에요. 이 애기바늘 아. 시장 자체가. 근데 극소수의 회사들밖에 없습니다. 다시 어느 정도요? 사이즈가? 1,200억. 1,200억.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낚시 중에 생활 낚시 중에 쭈꾸미, 오징어, 그거의 애기바늘 시장만 애기바늘 시장만 1,200억. 거기에서 네.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그 일본의 그 유질이라는 회사가 거의 네. 한 40%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절반 네. 정도. 그냥 저는 그냥 목표가 네. 국내에서 일본 네. 제품 안 쓰고 그것만 유질이라는 시장만 잡아도 네. 그게 목표예요. 요질이 너 가, 이제. 네, 그 굳이 뭐 별로 뭐 수입해가지고 네. 남의 나라 도와줄 거 하나도 네. 없이 잘 잡히고 많이 잡고 쉽게 잡을 수 있는 우리 엔터피싱의 애기 바늘로 뭐 바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국내 애기 바늘이 네. 거의 90% 이상이 다 수입이에요. 근데 거기에 아, 일본이라는 그 요즈리 야마시타 토토스테 뭐 그 듀엘이라는 회사라든가 뭐 다 있는데 일본으로 국내 제품이 수출 나가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아, 진짜? 네, 저는 그게 조금 안타까운데. 안타까운 게 아니라 저는 억울해. 네. 왜 우리나라에서 만든 많은 정말 좋은 제품들 이런 것도 수출해야죠. 글로벌하게 진출해야죠. 그럼 낚시계 처음으로 한번 일본에 수출하는 저 1호가 되고 싶어요. 1호. 네. 네, 이쯤에서 와, 박수. 네, 될 거라는 믿음으로 박수 한번 대표님. 대표님 거야. 나만 박수 치고 있어. 네, 좋아요. 어쨌든, 의미 있는 아이템인 것 같고, 사업이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아까 목표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1,200억, 1,500억. 한 400억, 1년에 한 400억 정도 시장 네. 정도 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죠. 네, 1년에 400억. 그 400억이만 요지리에서 빼내면 네. 그냥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고객들의 마음을 흔들어 놔야 되잖아요. 아, 결제를 그럼요. 하려면. 그러면 고객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사실 많은 창업자분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세요. 네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고객들과의 의견을, 생각을 맞춰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고객이 진짜 가치 있다라고 느끼는지, 실제로 니즈가 있는지, 네. 그리고 결제까지 갈 건지, 제품 좋아요. 저 나오면 살게요. 구입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실제 제품이 출시됐을 때 결제까지 가서 지갑을 여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럼요. 소비자들은 저도 소비자지만 저도 제 마음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고객을 잡을 것인지, 고객은 뭘 가장 원할까요? 보통 레저라는 부분들이 네. 본인이 그 레저를 할 때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특히 뭐 낚시를 가지고 얘기를 네. 하면 그냥 크게 생각하지 않고 네. 내가 잡고자 하는 그 대상 어종이 네. 잘 잡힌다라는 게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잘 잡혀야 돼요, 무조건. 잘 잡힌다고 하면은 그 소비자의 니즈를 90% 이상은 일단은 충족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낚시하시는 분들이 가장 원하는 건 그럼요. 잘 잡히는 거지 뭐. 네, 무조건이에요. 그건 저도 낚시를 안 해도 네. 그게 가장 큰 니즈일 것 같아요. 네네. 그 잘 잡힐 수 있는 제품을 연구 개발해서 만들어가지고 정말 잘 잡힌다 그러면 네. 소비자분들은 네. 입소문으로도 삽니다. 저 같은 네. 경우에도 어떤 제품들이 잘 잡힌다 그러면 전 인터넷이나 다 검색해서 네. 꼭 사서 써봐요. 네. 정말 잘 잡히나? 네. 써보고 와 이거 잘 잡히네?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그 제품들을 많이 애용을 하죠. 근데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제품도 네. 첫 번째는 잘 잡히면 됩니다. 무조건 잘 잡혀. 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인데 그 갑오징어랑 쭈꾸미. 쭈꾸미 거기에서 타사 제품보다 최소 뭐 3, 4배 이상은 잘 잡혀야 소비자분들이
딱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2배도 아니고 3, 4배. 아, 그 정도는 돼야. 그럼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그럼요. 근데 2배라 그러면은, 어느 날 뭐 운이 좋아서 잘 잡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지만은 3, 4배 정도 이상이라 그러면, 이게 정말 잘 잡힌다라고 느끼시거든요. 네. 최소 그 정도가요. 그렇다면 대표님, 결국 창업을 한다라는 건 세상에 뭔가 내어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도 내놓고 시제품도 내놓고 네. 발표도 하시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이제는 제품이 네. 나오게 되면 이제 고객에게 이 제품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럼 결국은 이 시대는 아무리 좋은 아이템도 마케팅이나 홍보가 되지 않으면 팔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자,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한번 우리 애기 바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작년에 어떤 그 시넥스라는 국내 회사가 납작이라는 애기 바늘이라는 걸 하나를 디자인이 네. 한 20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디자인을 완전히 바꾼 상태로 제품을 출시를 한 시넥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 회사가 마케팅하는 거를 봤는데 네. 첫 번째적인 게 낚시를 그 정보를 가장 많이 얻으려고 하는 데가 유튜브더라고요. 유튜브. 네, 근데 그 시넥스라는 회사가 다른 곳에 일절 마케팅이 없는 상태에서 네. 대한민국의 낚시 유튜버들에게 자기의 제품을 보통 한 20에서 40개 정도를 써보고 네. 괜찮다 싶으면 네. 그쪽에서 이제 유튜버들 입장에서 컨텐츠로 쓸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마케팅을 했는데 저는 그거를 보고 정말 마케팅이 특히 낚시에서는 저 마케팅이 정말 굉장히 괜찮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네. 유튜버들도 친구도 또 그런 일을 하는 친구도 네. 있고 네. 그 FTV에서 지금 활동 중인 그 박동호 프로라고 있는데 네. 그 네. 친구인데 네. 이 친구가 유튜버들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낚시 동호회라든가 여기 계시는 네. 유튜버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네. 그분들이 또 제 제품에 대해서 제가 그 낚시를 할 때 봤기 때문에 네. 이거 나오면 무조건 보내달라고 했었어요. 좋다. 네. 좋다. 저는 그 마케팅은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보이는 정말 잘 잡히는 거를 실제로 네.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 마케팅이 네. 가장 정확하고 정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정확하고 정직하다. 예, 속이지 않고.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단어네요. 사실 뭐 마케팅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기도 했고 그리고 네네. 또 뭐 사람들이 마케팅에 대한 방법도 계속 보완을 하고 있잖아요. 아이디어를 네네. 내고 있잖아요. 근데 가장 정직하게 한다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진정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는 많은 창업자들을 보면 마케팅 전략에 관련해서 거의 다 똑같은 얘기를 쓰시거든요. 그냥 SNS로 하겠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한정호 대표님은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낚시 하시는 분들이 어떤 채널에 가장 접근이 쉽게 되며 네, 또 그 채널 중에서도 또 어떤 크리에이터 채널로 갈 것인지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또 뭐가 보고 싶은지 결국은 그렇죠. 어떻게 더 많이 낚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좋다. 그 유튜버 분들도 네. 자기 채널에서 컨텐츠를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데 계속 필요하죠. 새로운 컨텐츠가. 네네. 근데 어떤 정말 획기적이고 굉장한 제품이 있다 그러면 본인들한테도 이제 그쵸.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이 제품이 나왔는데 너무 잘 잡혀. 그래서 그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네. 소비자들은 그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유튜브에 들어와 보고 들어올 거고. 그 검색어를 쳐봤더니 거기 유튜버가 그 검색어에 그게 나와 있다 그러면 그걸 네.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거기서 정보를 습득을 하죠. 소비자분들은. 그러면 조회수도 올라가니까 유튜버분들도 좋고 제 입장에서는 광고 홍보 효과가 네. 굉장히 극대화되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낚시는 또 이제 거기에서 네. 구두상으로 또 연결이 되는 이게 네. 굉장히 파격적으로 큽니다. 바이럴이 가장 네. 큰 효과죠. 이 누군가가 잘 잡혔다 그러면 그 주위에 낚시하시는 분 10분은 그 다음날 다 공유해요. 그러니까 뭐 낚시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고 저도 여수 바다를 네네네. 한번 새벽에 나가본 적이 있는데 물때가 있다면서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낚시하시는 분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네네. 야, 어디가 좋아. 그걸 물때라고 하는 네. 장소 뭐 여수든지 어디든지. 네, 포인트. 포인트라고 얘기하고 예. 또 물때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미끼로 하는지 중요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일반 생활 낚시인들에게 쭈꾸미와 갑오징어를 2021년 네네. 9월 달에 우리 대표님이 만든 우리 애기 바늘로 쭈꾸미와
갑오징어 풍년, 낚시 풍년이 될 거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저도 가을에 우리 대표님 따라서 가든지 아니 뭐 지인들하고 가든지 낚시를 한번 배워볼까 생각 중이에요. 사실은 저도 제일 힘들었던 게 그 미끼, 지렁이 끼는 거. 사실 다른 사람한테 끼워달라고 하고 저는 낚싯대만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1시간 기다리다가 안 잡히니까 겨우 요만한 요런 피렘이라고 해요. 뭐라 그래요? 작은. 근데 바다는 보니까 막 숭어가 막 떠다니고 있고 막 팅팅 막 그죠? 근데 왜 내 낚시에는 아무것도 안 잡혀? 그러다 이제 지루해가지고 그만 들어가자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쨌든 대표님이 가장 중요하게 한 포인트 많이 잡을 수 있고 그럼. 그리고 또 여성분들이나 초보 낚시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또 다 해결해준 애기 낚시 기대가 됩니다. 대표님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대화 나누는 시간이 이제 길지 않아서 제가 또 궁금한 것을 또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대표님이 아까 목표를 사업을 통해서 한 400억? 500억 매출을 이룬다 하셨잖아요. 매출 목표가 정확히 그 금액적인 게 그렇게 나왔던 거는 다른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일본 제품 안 써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걸 만들어서 국내에서 일본 제품 안 써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져요. 우리 한정호 대표님의 그 가치관이 굉장히 좀 좋은 게 내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많이 팔겠다는 거 말고 왜 우리는 수입 바늘에 의존을 할까? 그럼 내가 만들어서 한번 역으로 수출도 해보고 그리고 그거 바꿔서 뭐 그 정도나 수입 내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 정도가 이제 400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그 목표가 그냥 막연하게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은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시기를 혹시 한번 예측해 본다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오래 걸리지 않는다면 언제? 길어야 2, 3년 아닐까요? 왜 그러냐면 낚시는 이 한번 어떤 제품이 잘 잡히거나 그런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면 그 한쪽으로 몰려가는 현상이 있어요. 굉장히 급속도로 순간적으로요. 이 제품이 잘 잡힌다 그러면 다 삽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일본 제품 싫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 잡힌다는 소문이 도니까 살 수밖에 없는. 그렇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거보다 훨씬 더 잘 잡히는 제품이 출시가 된다면 국내에 뭐 유질이라는 제품 3년, 4년 동안 그 정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 제품 또한 그거보다 더 잘 잡힌다 그러면 3, 4년이 안 걸릴 것 같아요. 2, 3년 정도? 뭐 2, 3년. 그러다면 저희 제품이 언제 나온다 그랬죠? 올해 가을철 출시를 목표로 그러니까 올해 낚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좋아요.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는 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수익을 내셨어요.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나 이유가 또 있잖아요. 그 우회에 있는 이유 있잖아요. 대표님께 이렇게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이유.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또 듣고 싶네요. 글쎄요, 이렇게. 일단은 금전적인 거는 뭐 포장해서 얘기 안 한다 그러면은 여유가 있게끔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이 낚시뿐만이 아니라 제가 못 해본 낚시를 다 도전해보고 싶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저도 국내에서밖에 낚시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도시오브에서 뭐 알래스카라든가 미국, 캐나다 막 이런 데 가서 낚시를 하는 걸 보면 정말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 외국에서 그런 낚시를 하려면 굉장히 큰 여유가 좀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적인 자금적인 여유가 있어야 그런 걸 해볼 수 있는 거군요. 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고 싶어요. 그런 꿈을 좀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거. 실은 그 재작년에 배 면허도 따고 배도 한 척 사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산 건 아니고요. 그건 아직 살 여유가 거고요. 없어서. 네네네, 좋습니다. 대표님, 지금 이 애기 바늘을 하나 만들고 나면 이제 사업이라는 게 이제 한 가지 제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 추후에 또 어떤 개발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하네요. 지금 이 애기 바늘 시장이라는 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레저로만 보는 것도 좋은데 이 낚시를 하시는 분들 누구나 다 생각은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애기 바늘 같은 경우가 이제 소모성 제품이라 해서 낚시를 하다 보면 이 바닷속 안에서 밑걸림으로 인해서 이게 바닷속에 우리가 이제 수장된다 그러는데 줄을 끊고 그러면 그 바닷속 안에서 돌이나 이런 틈에 껴가지고 그대로 있는 거죠. 그냥 버려지는 거죠.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뭐 육지나 이런 데서
생활 쓰레기처럼 뭐 쓰레기가 있으면 주워서 버리면 버리면 되는데 되는데. 바닷속에 있는 거는 보통 잠수부가 들어가더라도 5m 이상 들어가서는 힘들어지거든요. 특히 서해 바다 같은 경우에. 근데 15m부터 뭐 깊게 들어가면 4, 50m까지 가는데 네. 빼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네. 계속 그 안에 쓰레기는 쌓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그 애기 바늘도 지금 솔직하게 지금 처음에 이거 만들었던 어떤 네. 계기이기도 한데 네. 바디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물에 네. 싹 그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녹아버릴 수 있는 재질로 네. 처음에 그렇게 만들었고요. 네.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애기뿐만이 아니라 애자 바늘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네. 그 지금 오징어 어민들 하시는 네. 그 또 바늘이 있습니다. 네. 애기 바늘이 오징어 어민들이 쓰시는 뭐 한 줄에 뭐 100개씩 달려 있고 하는 네. 그것도 방식을 좀 제가 이번에 만든 걸로 하게 되면 그 방식을 좀 바꿀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조업량도 제가 볼 때는 뭐 최소한 2~3배 이상은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네. 이제 개인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어민들. 업을 하는 하시는 어민들에게도 도움 줄 수 있는 그럼요. 네, 바늘을. 그리고 어차피 이 바다는 제가 이 시대에서 낚시를 하고 가지만 제 후세에서도 낚시를 하려고 할 거고 그 후세도 할 건데 그렇다면 이게 좀 잘 보존이 돼야 되는데 네. 계속 이게 한 해 뭐 몇 천만 개씩이 바닷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와. 그거를 이제는 좀 생각을 했으면 하는 거죠. 저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분들도 다 좀. 어떻게 생각해보면 기존에 이런 이제 가짜 바늘이죠. 네네네네. 이게 가짜 바늘이 아니라 그냥 지렁이나 뭐 무슨 뭐 이렇게 뭐라고 좀 뭐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새우 떡밥, 네. 뭐 또 떡밥 뭐 이런 걸로 낚시를 하던 시대에서 네네. 뭔가 이제 기술적으로 미끼 바늘을 만들고 근데 그 미끼 바늘로 인해서 해양 네. 바다 밑에서는 진짜 버려지는 바늘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네네. 축적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 미래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대표님은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은 실제로 이런 미끼 바늘을 만든다 하더라도 환경을 좀 생각하는 그런 제품을 만드시겠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느껴지네요. 그렇죠. 이제 저도 제가 이 제품을 만들고 계속 유지를 하려면 그 바다는 늘 그곳에 살아 있어야 네.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네. 바다가 오염이 되고 나면 언젠가 이런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쭈꾸미, 갑오징어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다른 물고기들도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다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네.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렇게 만들고 있고. 뭔가 좀 뭉클했어요.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한테 이득이 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이득이 내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럼요. 네,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 한정호 대표님과 이제 멘토링을 통해서 뭐 다양하게 사업계에서 작성법부터 숙제도 되게 잘하셨어요. 대표님 여기까지만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럼 네. 또 그거 작성해서 오시고 이번에는 또 한번 또 시장 조사해 보시고 막 했을 때 정말 숙제를 정말 잘해 주셨는데 저는 그때 대표님의 그 성실함을 보면서 우리 대표님은 정말 차근차근히 아주 착실하게 사업을 하시겠구나라는 느낌과 함께 그리고 저도 이제 낚시는 안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늘의 효과나 효능에 대해서 충분히 네. 공감이 되더라고요. 플러스 또 우리 대표님의 그런 사회 또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가치까지 플러스 돼서 이번에 이제 사업에 꼭 선정이 됐으면 좋겠고 네네. 그리고 또 대표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또 수출도 잘 되고 그럴 때 또 그 수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와 함께 네. 저희가 또 연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 네. 어쨌든 대표님의 꿈을 위해서 그 남태평양인가요? 네. 배에서 정말 한적하게 내가 낚아보지 못했던 그 어종을 낚는 네. 꿈꾸며 우리 이제 오늘 방송을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네. 마지막으로 한번 아직 뭐 성공을 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네네. 그리고 아직 뭐 사업자를 완전히 이름까지 내서 바꾼 것도 아니지만 네. 또 다른 대표님보다 더 늦게 창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또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아니면 또 마지막으로 또 나눔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이번에 그 실전 창업이라는 거를 처음에 해봤을 때 좀 느낀 게 하나가 있는데 네. 내가 어떤 좋아하는 일이 있고 어떤 생활 스포츠라든가 이런 게 좋아하는 게 있는데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제가 볼 때는 100에 99명은 머릿속에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 한 명이 된다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도전해서 실천해 보면은 네.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지 마시고. 생각으로 그치지 말고 네.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반가웠고요. 감사합니다. 또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유, 이렇게 초대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9월이 지나서 대표님 예. 제품이 나오고 실제로 오징어, 갑오징어랑 네. 쭈꾸미 낚는 낚시 이런 것들을 또 생방송으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근황을 또 근황 토크할 수 있는 네네. 그때쯤에 다시 한번 또 모실게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창업 전문가로서 활동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딱 한 번 성공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하는 게 진짜 성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정호 대표님도 요 한 가지 어떤 제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제품들도 계속 지속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도 다음으로 또 지속될 거고요. 오늘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새 이렇게 인사한다는데? 아, 네. 이렇게.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업 어디까지 알고 있니? 정하진이었습니다.